잠들 때마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의식은 잠시 사라지고 뇌는 기묘한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날아오르고 죽은 사람을 만나고 불가능한 일들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과학은 꿈이 뇌가 현실 없이도 완전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라고 말합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하는 임사 체험입니다. 터널과 빛, 평화로운 존재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뇌과학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꿈과 죽음, 그 경계에서 의식의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들면 뇌는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한 채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과학적으로 꿈은 수면 중 뇌의 특정 영역들이 활성화되어 만들어내는 내적 영상 경험으로 정의됩니다. 마치 최첨단 가상현실 기술처럼 뇌는 시각과 청각, 촉각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낮 동안 축적된 기억들과 감정들, 그리고 상상력을 재조합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어제의 걱정과 만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이는 외부 감각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상의 현실 시뮬레이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꿈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면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잠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향곡의 악장처럼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뇌의 활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비렘 수면과 렘 수면입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세 단계로 나뉘는데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얕은 잠의 시작입니다. 이때 뇌파는 세타파라고 불리는 느린 파동을 보이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반쯤 깨어있는 듯한 이 시기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문득 떨어지는 듯한 느낌에 깜짝 놀라 깨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잠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세타파와 함께 수면 방추파라는 특별한 뇌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도 꿈은 나타나지만 여전히 단편적이고 흐릿한 형태를 띱니다. 마치 희미한 TV 화면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깊은 잠의 세계입니다. 이때 뇌파는 델타파라는 매우 느리고 큰 파동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는 꿈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설사 꿈을 꾼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의 회복과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렘수면 단계가 찾아옵니다. 렘수면은 급속안구 운동 수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름 그대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의 뇌파는 놀랍게도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베타파를 보입니다. 뇌는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몸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렘수면 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생생하고 극적인 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뇌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시각을 처리하는 시각 피질이 평소보다 훨씬 활발해집니다. 반면 논리적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러한 뇌 활동의 변화가 꿈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극도로 증폭되면서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렬한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생생하고 화려해지지만 논리적 일관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죽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 교실에 앉아 있어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창조하고 탐험하는 신비로운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절정이 바로 렘수면에서 펼쳐지는 꿈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는 왜 이토록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꿈이라는 작업을 매일 밤 반복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꿈이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정신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기억 통합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의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뇌 속에 쌓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그대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파일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듯 뇌도 밤사이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면 연구 전문가인 매튜 워커 박사는 꿈을 가리켜 하루의 정서적 기억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심리적 해독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 뇌는 중요한 기억들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고 불필요한 정보들은 지워버립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더욱 깊이 각인되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감정 조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마음 깊숙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때 꿈은 마치 야간 심리치료사 역할을 합니다. 꿈속에서 뇌는 외상이나 스트레스, 불안 등을 상징적으로 재현합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압박감이 꿈속에서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꿈은 감정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흥미로운 기능은 문제 해결과 창의성 증진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의 사고는 논리와 상식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이런 제약이 사라집니다. 전두엽의 검열 기능이 약화되면서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연결들이 만들어집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꿈을 꾸고 나서 벤젠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는 꿈에서 완성된 주기율표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연결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의 세계와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의식은 과연 별개의 것일까요? 신경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꿈과 깨어있는 의식 사이에는 놀라운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경학적 연속성 이론에 따르면 꿈은 깨어있을 때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의식에 변형된 상태입니다. 즉, 꿈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의 변주곡인 셈입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끊임없이 자아를 유지하며 단지 외부 감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적 세계를 재구성할 뿐입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자각몽입니다. 자각몽은 꿈을 꾸면서도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뇌영상 연구 결과 자각몽을 꿀 때는 전두엽, 피질의 자기인식과 판단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꿈이라는 무의식 상태에서도 의식적 자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각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날고 싶으면 날 수 있고 무서운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의식은 깨어있음과 잠듦이라는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각몽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서 의식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의식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식과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결국 꿈은 의식이 자신을 탐험하고 실험하는 또 다른 무대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깊은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은 의학적으로 죽음에 근접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이 보고하는 특별한 의식 경험을 말합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파가 평평해진 상태, 즉 의학적으로는 죽음으로 판정될 수 있는 순간에도 놀랍게 생생한 체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 나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감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터널의 끝에서는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파노라마 회상입니다.
마치 영화를 빨리 돌려보는 것처럼 자신의 전 생애가 순식간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기억부터 최근의 사건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때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까지도 함께 체험한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강렬한 평화감과 사랑의 체험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시간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분 또는 몇 초의 경험이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긴 여행이 순간처럼 지나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체외이탈 체험입니다.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의료진들이 소생술을 시행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빛나는 존재나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 친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직관적인 소통으로 진행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 산소 저하 가설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때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진 시각, 피질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터널이나 밝은 빛을 보는 듯한 환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기절하기 직전에 시야가 좁아지면서 터널 모양으로 보이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소 결핍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과 임사 체험의 특징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뇌화학물질 가설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생존을 위해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강렬한 보상감과 행복감을 주고 세로토닌은 평화로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디메틸트립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강력한 환각 성분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죽음 직전 이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물질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임사체험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렘수면 침입 가설입니다. 뇌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수면과 각성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렘수면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꿈의 특성들이 의식 상태로 침입하면서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체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터널과 빛, 비행감, 시공간 왜곡 등은 모두 렘수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꿈의 특징들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개별적인 설명들을 통합하여 더욱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뇌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복합적인 방어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시스템 오류에 직면했을 때 안전 모드로 전환하는 것처럼 뇌도 극한 상황에서 특별한 보호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마지막으로 자아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평생의 기억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강렬한 평화감으로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키며 초월적 체험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결국 임사체험은 죽음 직전 뇌가 만들어내는 의식의 방어적 시뮬레이션이자 생의 마지막 순간에 펼쳐지는 가장 강렬하고 완전한 꿈인 것입니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단순히 뇌의 오작동이나 환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임사체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현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의식 잔존 가설입니다. 전통적으로 의학계에서는 뇌 기능이 정지하면 의식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상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평평해진 후에도 의식의 일부가 잠시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미시건 대학교와 켄트 대학교 등에서 진행된 뇌파 연구 결과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죽음 직전의 뇌에서 글로벌 뇌 네트워크의 급격한 재통합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종료되기 직전에 모든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처럼
뇌도 마지막 순간에 모든 영역들을 강력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임사체험 중에 나타나는 생생하고 통합적인 의식 경험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분리되어 있던 뇌의 각 영역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포괄적인 의식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외이탈 체험에서 보고되는 정확한 상황 인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지만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너무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들이 많습니다. 결국 죽음 직전의 임사체험은 뇌가 마지막으로 자아를 통합하려는 궁극적인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의 모든 기억과 경험, 감정들을 하나로 모아 완전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려는 의식의 최종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꿈과 임사체험, 그리고 죽음은 완전히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현상 모두 의식이 자신을 탐험하고 변화시키는 서로 다른 단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리적 상태를 살펴보면 꿈은 정상적인 수면 중 렘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임사체험은 극도의 산소 결핍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죽음은 뇌 기능의 완전한 정지 상태입니다. 각각 다른 생리적 조건이지만 모두 일상적인 깨어있는 상태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뇌 상태를 보여줍니다. 뇌 활동 패턴도 흥미로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꿈을 꿀 때는 편도체와 시각 피질이 활발해지면서 감정적이고 시각적인 경험이 강화됩니다. 임사 체험에서도 비슷한 감정적, 시각적 회로들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런 활동들이 점진적으로 소멸해 갑니다. 의식의 형태 역시 연속성을 보입니다. 꿈에서는 외부 현실과 분리된 내면 시뮬레이션이 펼쳐집니다. 임사 체험에서는 더욱 강렬하고 초월적인 자기 초월 경험이 나타납니다. 죽음에서는 개인적 의식이 소멸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이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단계가 가지는 의미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은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사 체험은 생애 전체를 재조명하고 통합적 자아를 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죽음은 의식의 최종적인 종결 또는 변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꿈은 뇌가 현실 없이도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장입니다. 임사 체험은 그런 능력의 극한적 발현이며 죽음은 그 실험의 최종 결과인 셈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의식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꿈과 임사 체험, 그리고 죽음은 모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뇌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이자 답변 시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꿈과 죽음, 그리고 의식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탐험해 왔습니다. 과학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이 신비로운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꿈은 단순한 수면 중의 부산물이 아니라 뇌가 현실이라는 제약 없이도 완전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실입니다. 매일 밤 우리의 뇌는 이 가상 현실 실험실에서 무수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재조합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감정의 깊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리고 임사 체험은 이런 뇌의 시뮬레이션 능력이 극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가장 강렬하고 완전한 형태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뇌는 평생에 걸친 모든 경험과 기억, 감정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 평화와 통합으로 가득한 궁극적인 가상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꿈은 죽음에 대한 일종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뇌는 의식이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 학습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겪고 논리가 무너진 세계를 탐험하며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맛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꿈은 뇌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리허설이자 존재에 대한 근본적 탐구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내면 드라마이며
종교적으로는 영혼이 육체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관점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합니다. 꿈과 죽음은 모두 의식이 자신을 시험하고 탐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외부 현실에 의해 제약받습니다. 물리 법칙을 따라야 하고 사회적 규칙을 지켜야 하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이런 모든 제약이 사라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아 탐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뇌는 꿈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자아를 불러와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가능한 자아를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세상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임사체험에서는 이런 자아 탐구가 절정에 달합니다. 죽음의 순간, 뇌는 평생에 걸친 모든 자아의 버전들을 소환하여 최종적인 통합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애 파노라마 회상이고 초월적 평화감이며 존재와의 합일 체험인 것입니다. 결국 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한 실험실입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항해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뇌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죽음을 연습하며 깨어나서는 다시 삶을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의식의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꾸는 존재이며 그 꿈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는 영원한 탐험가들인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모든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펼쳐낼 신비로운 꿈의 세계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탐험하는 가장 깊고 진실한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